어떤 A는 B이다. 이걸 어떻게 기호할까요? 이 말은요, 모든 A는 B이다랑 좀 결이 달라요. 어떤 A는 B이다는 B인 A가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 모든 A는 B는 A가 꼭 존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A는 B이다는 뭐라고요? B인 A가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호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다가 이름을 임의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M, N, P, Q, R 이런 거를 이름으로 줘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문제풀이에 막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M, N, P, Q, R은 굳이 문제풀이에 등장할 일이 거의 없어서 이런 걸 임의의 이름으로 줘요. 그래서 어떤 A가 B이다. 거기에 M이라는 임의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A, M, and B, 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M은 A이고 M은 B다 라고 읽는 거죠. M이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존재하는 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임의의 이름 M이라고 주어준 거예요. 자, 그럼 실습해보죠. 어떤 변호사는 회계사이다. 이거 회계사인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름을 M이라고 붙여볼게요. 그러면 변호사 M and 회계사 M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요?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변호사이고 and 또 이 M은 회계사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핵심적인 발상은 뭐예요? 임의의 이름 M을 붙여준다.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 어떤이란 건 주어를 함축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 어떤에다가 이번엔 N이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러면 어떤 A는 B가 아니다는 A, N, and, not B, N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니고 수로논리 책을 봐도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름을 하나 부여하는 게 있어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수험가에 들어올 때 좀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A는 B다는 and로 연결하시면 돼요. A and B 이렇게 기호하면 됩니다 라고들 강의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개념이 생겨요. 어떤 오개념이냐면 어떤 A는 B다와 어떤 A는 B가 아니다. 양립 가능해요? 양립 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히 양립 가능하죠. 어떤 한국인은 남자다. 어떤 한국인은 남자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그런데 이거 기호화를 한국인 and 남자 밑에 걸 한국인 and not 남자 이렇게 해버리면 양립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동시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오개념에 시달린다고요. 이름을 붙여서 기호화 했어야 돼요. 어떤 한국인은 남자다. 어떻게 한다고요? M이라는 임의의 이름을 붙여서 한국인 M and 남자 M.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어떤 한국인은 남자가 아니다. N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인 N and not 남자 N 이렇게 기호하면 됩니다. 당연히 양립 가능하죠. 동일한 게 아니니까. 참고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어떤 A는 B이다 외에도 몇몇 A는 B이다, 일부 A는 B이다, A 중 일부는 B이다, 대부분의 A는 B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해요. 그냥 이름을 붙여서 기호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A는 B이다 and로 기호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겨요. 어떤 변호사는 회계사이다. 어떻게 기호한다고요? M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변호사 M and 회계사 M이죠. 그런데 and는 어떤 법칙이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회계사 M and 변호사 M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문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떤 회계사는 변호사다라고 쓸 수 있죠. 언어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회계사다가 참이라면 어떤 회계사는 변호사다. 이것도 참이에요. 왜 참이에요? 교환 법칙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이상한 정원명제의 어떤 이상한 용어를 써갖고 막 추가로 뭘 가르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변호사가 회계사다. 어떤 회계사는 변호사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